안녕하세요. 혈관 사냥꾼 서동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뢰가 들어왔죠? 오늘도 의뢰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바쁘군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불만 섞인 의뢰가 살짝 들어왔거든요. 압박 스타킹을 처방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압박 스타킹, 와, 되게 좋죠. 저는 압박 스타킹을 사실 사랑합니다. 압박 스타킹이라는 게 외부에서 혈관을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구조로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 단계적으로 압력을 조절해서 피가 심장으로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증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혈관을 누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피부 밑에 있는 혈관을 눌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압력이 필요하겠죠. 적절한 압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처방을 받아서 아마 이제 써봤겠지만 이때 적절한 압력이 아니라 너무 약한 압력일 수도 있고요. 혹은 혈관의 위치나 피하 지방이 너무 두껍다든지 혹은 안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너무 크다든지 발달했다든지 이러면 제대로 된 압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또 다시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추가적인 처치를 좀 하는 게 필요하겠죠. 받았습니다. 복잡하죠? 또 의뢰가 있나요? 그럼요.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요즘 압박이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는 사실이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의뢰인들이 요즘 수준이 높아졌어요. 압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꼭 붙습니다. 뭐든 적절해야 돼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압박 스타킹은 그 압력에 따라서 클래스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1단계 정도는 하지정맥류 초기 혹은 약간의 부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한 2단계 정도 되는 것들은 시술 전이나 혹은 수술 전 혹은 이제 수술 후에 이런 목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보다 강한 압력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림프 부종이 있거나 혹은 특별하게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거든요. 한 2단계 한 20에서 30 정도 압력 정도 되는 이 압력을 선택하는 게 제일 사실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신어도 아까처럼 증상이 좀 남아 있거나 불편하고 붓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야 되겠죠. 압박 스타킹이 도움이 되는 의뢰인이 있고 안 그런 의뢰인이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일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여러 질환들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환자의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해부학적 혹은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생각을 하면, 최근에는 이 치료 후에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증상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압박 스타킹 신었을 때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증상이에요. 환자가 기존에 어떤 증상을 가졌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증상이 좋아졌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신었는데 증상 변화가 없다, 호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고, 혹은 다른 원인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지정맥류는 외형적인 변화를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에요.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접근할 때 단순히 다리가 아프다가 아니라 뭔가 저리다, 시리다와 같은 구체적인 증상을. 다리가 아프다도 증상이에요. 정말요?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모든 이상 변화들이 다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압박 스타킹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단계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항상 설명드릴 때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표준 치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게 맞고
누구는 저게 맞다 라고 하게 되면 치료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표준 치료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과잉 치료도 없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증상. 그러니까 무증상인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항상 해봐야 돼요. 근데 무증상이라고 하지만 이 무증상도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 피부 변화랄지 혹은 혈관 도출이랄지 이런 이제 변화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역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혹시 본인이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실수. 네.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압박 스타킹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제일 큰 실수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이즈를 잘못 측정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대나 이제 그 사용하는 그 방법이 조금 문제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압박 스타킹은 일상생활을 하는 낮 시간에 착용을 하는 겁니다. 착용 기간은 뭐 개인이 일상적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착용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또 중요한 건 야간에, 밤에 착용하는 거는 피하세요. 잘 때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꼭 피해야 됩니다. 매번 저는 강조해요. 왜냐면 보통 저녁에 팅팅 부으니까, 저녁에 불편하니까 집에 와서 퇴근하고 쉴 때 신고 그거 신고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처방하지 않는 이상은 잘 때는 신지 말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라 라는 거죠. 제대로 된 압박 스타킹 신고 계시나요? 제대로 된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려면 우선은 본인의 상태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게 좋은 압박 스타킹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압박 스타킹을 선택하셔야 치료도 되고 예방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혈관 사냥꾼이었습니다.